저도 제일 많이 번 달은 1,500만 원 이상 벌었습니다. 모두가 다 프리다이빙 강사를 땄다고 해서 매달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프리다이빙 강사를 검색해 보면 자료가 별로 없고 수익이 너무 뻥튀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프리다이빙 강사를 하면 연봉 6천, 뭐 1억, 아니면 주말 부업으로 3, 400만 원씩 번다고 하는데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프리다이빙 강사 트레이너로 프리다이빙 강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강사들을 양성해서 같이 다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프리다이빙 강사에 대한 현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프리다이빙 강사 되면 연봉 1억이에요 하면서 그렇게 영업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겠고 프리다이빙 강사의 단점과 수익과 비용 그리고 취득 방법과 장점 그렇게 해서 모두 낱낱이 까드리고 어떤 사람들이 프리다이빙 강사를 따면 좋을지 어떤 트레이너에게 강사를 취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리다이빙 강사의 단점을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취미로 프리다이빙 강사를 취득하시려는 분들도 있고, 교육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단점은 취미 강사를 취득하시려는 분들과 직업적으로 프리다이빙 강사를 취득하시는 분들 모두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단점은 직업적으로 프리다이빙 강사를 접근할 때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레이닝입니다. 프리다이빙을 즐기는 환경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재밌고 즐기기 위해서 프리다이빙 강사를 취득했고, 이제 나중에 다시 말할 장점 중에 잠수풀에 입장을 하거나 이럴 때 제약도 사라져 있는데 왜 트레이닝을 하기가 힘들까요? 우리 어떤 커뮤니티를 가던 프리다이빙의 대부분은 레벨 2까지 취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강사를 취득했을 때 내가 어떤 레벨의 사람들과 잠수풀에 자주 가게 될까요? 레벨 2이신 분들이 가장 많겠죠. 그러면 강사의 안전은 누가 봐줘야 할까요? 레벨 2이신 분들이 봐줄 텐데 프리다이빙은 심리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레벨 2이신 분들이 버디를 본다고 했을 때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프리다이빙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강사의 유지비입니다. 프리다이빙 강사를 취득하고 연회원을 등록했는데 같이 잠수풀에 다닐 사람이 많이 없거나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지 않은 분들은 생각보다 프리다이빙을 자주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강사 유지비보다 차라리 잠수풀 입장료를 내는 게 더 경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강사의 유지비에 대해선 수익을 이야기할 때 같이 계산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 힘든 마케팅입니다. 보통 프리다이빙 강사를 취득하시는 분들이 하나의 사업으로서 프리다이빙을 하겠다고 뛰어드는 분들은 보통 많이 없고요. 처음엔 대부분 취미로 프리다이빙을 했는데 너무 재밌다 보니까 강사까지 취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케팅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이 뛰어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저는 IT 회사에서 서비스 기획, 사업 기획, 사업 전략 이런 일들을 하다가 프리다이빙, 자영업을 하기로 했을 때 제일 막막한 게 마케팅이더라고요. 돈을 써서 마케팅하는 건 알겠는데 돈을 쓰는 만큼 수강생을 모아오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많은 강사분들이 시장에 진입했을 때 저가 가격 정책을 통해서 경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수익성이 엄청 악화가 되게 됩니다. 강사 과정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저가 정책을 펼치는 것보단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올려서 퀄리티를 높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은 듭니다. 네 번째는 낮은 수익성입니다. 낮은 수익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회사를 다닐 때보다 수익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실제로는 일반적인 회사를 다닐 때 기준으로 버는 돈이 반토막 정도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회사에 다닐 때 연봉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고 하면 회사에서는 그 직원들에게 드리는 비용은 퇴직금과 4대 보험, 사무실 업무용 집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사용을 해요. 우리가 직장인들 기준에서는 매달 들어오는 소득의 안정성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영업이신 분들은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의 실제 연봉의 1.5배에서 2배 정도를 벌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프리다이빙이라는 취미는 잠수풀 입장료와 교육비가 발생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적인 부담이 좀 되는데 또 판매자 입장에서는 회당 교육이 3시간이고
잠수풀까지 왔다 갔다 이동하는 시간이며 비용 등등을 계산해 봤을 때 강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높은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리다이빙 강사는 도대체 얼마를 버냐? 다른 분들이 프리다이빙 강사 관련해서 수익 이야기를 해줄 때 너무 통으로 계산하고 연 6천, 연봉 1억, 주말 부업으로 3, 400, 월 1000, 이렇게 너무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장 수익이 많이 나온 달은 1,500만 원이 넘게 수익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저는 연봉이 1억 8천이 되는 건가요? 말도 안 됩니다. 프리다이빙 강사의 수익 구조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가격은 제가 서비스하고 있는 가격 기준으로 사업자를 또 내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업자를 내지 않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그런 분들의 얘기는 배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프리다이빙 강사의 유지비를 안내해 드릴 텐데요. 프리다이빙 강사는 연간 책임보험, 그리고 프리다이빙 강사 연회원, 그리고 2년에 한 번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수풀 연간 회원 등록비가 있습니다. 보통 전업으로 강사를 하시게 되면 잠수풀 전부 다 등록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잠수풀 연회원이 한 16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리고 강사 유지비는 36만 5천 원 정도? 그렇게 하면 대략 200만 원 정도 유지비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교육 수익으로는 세세하게 나눠서 수익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프리다이빙을 접하는 많은 분들이 레벨 2까지 취득을 하고요. 레벨 2를 10명 정도 취득을 하게 되면 그 중에 1명 정도가 레벨업을 할까 말까 합니다. 또 처음 프리다이빙 강사가 된다면 단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최대 레벨 3까지밖에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벨 2를 기준으로 저는 수업 횟수와 동시 등록 인원에 따라 가격이 28만 원부터 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4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교육을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들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40만 원에 네이버 수수료 6%가 붙고요. 부가세 10%, 또 소득세가 있겠죠. 네이버 수수료는 대략 22,000원, 부가세 10% 하면 한 4만 원이 발생하고요. 소득세는 이 계산에서 빼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년에 버는 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40만 원을 교육했을 때 35만 8천 원이 수익으로 발생을 합니다. 서류 준비 및 안내 시간, 이론 수업 시간, 실습 3회 시간, 그리고 잠수풀로 이동하는 시간, 이동 시간은 강사님들마다 다르긴 한데 한 번 수업하러 가서 여러 타임 수업을 하거나 잠수풀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더 적게 시간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딱 한 곳에서만 수업을 하는 형태가 아니고 수도권 강사님들의 경우는 서울, 성남, 용인, 시흥, 수원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다닙니다. 그냥 평균으로 시간을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총 소요 시간은 17시간 30분으로 나누게 되면 시간당 약 2450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빠진 게 있죠. 식비와 차량 유지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럼 35만 8천 원에서 잠수풀 이동 기름값, 그리고 차량 유지비, 왕복 하루, 식비 같은 경우 하루에 3만 원 정도씩은 쓰는 것 같아요. 3회 실습이니까 9만 원은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있겠죠. 마케팅은 네이버 검색 광고, 네이버 블로그 광고, SNS 광고, 숨고 광고, 되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제가 숨고랑 SNS 광고 3개를 돌릴 때 총 4개를 돌린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블로그 광고도 또 따로 돌리면 한 달에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들어갔고요. 지금은 광고를 되게 많이 뺐습니다. 제가 마케팅을 활용을 잘 못해서 그런지 수익으로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위에 말씀드린 비용은 적게 잡은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한 번에 한 명만 교육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한 타임에 여러 명 교육해야 조금 남는 구조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을 하는 강사님들이 단가를 낮추고 한 번에 8명씩 한 타임에 같이 입장하는 강사님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또 위에 단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데요. 만약 마케팅에 자신이 있어서 프리다이빙으로 교육할 때마다 3명 또는 그 이상 그렇게 교육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루에 2타임에서 3타임씩 수업할 자신이 있으시면 아마 돈을 많이 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처럼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막 처음으로 자영업자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두 번째 수익 모델은 장비 판매입니다. 프리다이빙 브랜드들이 장비 할인을 해주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이제 제공받은 장비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10만 원짜리 한 20% 마진율을 가진 장비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네이버 수수료랑 세금을 계산해 보면 11,000원 정도가 남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육생분들에게 장비를 판매할 때 정가에 판매하지 않고 어느 정도 할인율을 제공해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10% 이내로 줄어들게 됩니다. 프리다이빙 장비들이 소모품이 아니고 모든 교육생분들이 구매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수익이 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수익 모델은 투어 수익인데요. 투어의 경우 프리다이빙 강사의 비용을 생각했을 때 보통 4명 이상을 모아야 수익이 조금 발생하는데 어떤 때는 투어를 포기하고 수업을 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합니다. 투어는 비용, 그리고 비행기, 숙박, 배 이런 것들의 가격이 지역이랑 시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세세하게 가격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투어를 하기 위해서 강사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투어를 가기 전 이제 투어 기획을 먼저 해야겠죠. 여행지 선정부터 현지 업체 선정, 일정, 기획이 어느 정도 끝나면 이제 홍보를 해야 돼요. 인원을 모아야 투어를 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일정이 다가오면 그 전에 준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어를 오시는 교육생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공지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하고요. 투어에 가서는 이제 인솔과 안전관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투어에 다녀와서는 사진 보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투어 가면 하루에 보통 사진을 1000장에서 2000장 정도 촬영을 하는데요. 그 사진들을 고르고 보정하다 보면 4박 5일 일정을 다녀왔을 때 사진 보정을 하는 데만 보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프리다이빙 관련 수익 구조가 되어 있어요. 또 프리다이빙은 성수기, 비성수기가 되게 명확하거든요. 풀장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워터스포츠는 여름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1년 중에 성수기는 7, 8, 9월이고요. 나머지는 좀 비성수기입니다. 비성수기엔 진짜 수입이 매우 낮습니다. 어떤가요? 연봉 6천, 연봉 1억 가능할 것 같나요? 그러면 너는 왜 돈도 안 되는데 프리다이빙 강사를 하고 있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 프리다이빙 강사를 했을 때 장점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장점은 프리다이빙 강사를 직업으로 하거나 취미로 강사를 취득하시더라도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프리다이빙을 직업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프리다이빙 관련된 제약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는 겁니다. 잠수풀 입장 관련해서 규정이 프리다이빙 강사가 된다면 잠수풀의 딥탱크도 예약할 수 있고 노핀을 한다거나 해외 트레이닝을 가더라도 레벨에 맞게 라인을 내려주거든요. 그런 제약들이 이제 좀 사라지겠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편하고 연인이나 무자격자 친구들과 같이 잠수풀의 입장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프리다이빙 관련 비용인데요. 프리다이빙 용품 업체들은 대부분 프리다이빙 강사가 상담을 해주고 안내를 해주다 보니까 프리다이빙 강사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점이 있어요. 또 비용 관련해서 잠수풀이 프리다이빙 강사들은 연회원 등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잠수풀을 자주 간다면 잠수풀 입장료에서도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가수익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 또는 퇴근 후에 시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또 원래 업무가 프리랜서이시거나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프리다이빙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험 같은 게 존재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자유로운 시간 활용입니다. 제 경우를 이야기하자면 저는 15년, 만 13년을 넘게 직장 생활을 했고 그중에 스타트업에서 한 8년을 꽉 채워서 다니면서 일반적인 회사보다 되게 회사 문화도 자유롭고 출퇴근도 자율 출퇴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다이빙 강사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내가 내 시간을 쪼개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프리다이빙 투어를 인솔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프리다이빙 투어를 기획하고 진행하다 보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고 거기에서 오는 경험과 인연들은 진짜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다른 강사님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업무 만족도,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닐 때 아침마다 출근하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침대에서 한 30분씩 멍 때리고 또 유튜브 보면서 아, 진짜 출근하기 싫다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들은 취미가 업이 되면 또 달라진다고들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프리다이빙을 교육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것들도 즐거워서 아침에 일어나기 싫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물론 어려운 점도 있지만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프리다이빙 강사를 취득하는 걸 추천하냐? 우선 프리다이빙이 재밌고 취미로 가져갈 수 있다고 느끼는 분인 게 기본이어야 되고요. 첫 번째로는 성취감이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프리다이빙은 나름대로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취감이 중요하신 분들, 뭐든 시작하면 끝을 보시는 분들은 강사를 취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고정적으로 다이빙을 다닐 사람이 있는 경우입니다. 보통 부부이신 분들이나 곧 결혼을 하실 분들 또는 가족이 같이 다이빙을 하는 경우에 프리다이빙 강사를 추천드려요. 그런 분들의 경우 강사 유지비 86만 5천 원으로 1년간 잠수풀 입장료가 2명 중 1명 건은 해결이 되다 보니까 주말 기준으로 3주에 한 번씩 다이빙을 가게 되면 최소한 본전을 할 거고 그 외에 장비 할인이나 잠수풀의 예약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로워지는 것들, 뭐 취미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핵인싸분들 있잖아요. 뭐 이곳저곳 프리다이빙 커뮤니티나 이런 곳들에서 많이 사람들을 만나고 다이빙을 자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강사를 취득하면 비용이 많이 절감되실 겁니다. 세 번째는 프리랜서이신 분들 또는 근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분들은 프리다이빙 성수기 때 프리다이빙 교육을 하고 비성수기 때 다른 프리랜서 업무를 하시면 추가적인 수익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프리다이빙 강사의 취득 방법과 단체들인데요. 프리다이빙 강사 단체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선 강사의 경우는 저는 무조건 메이저 단체로 취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프리다이빙 시장에서 가장 메이저 단체는 아이다인데요. 아이다가 강사 과정이 타 단체보다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다를 취득하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선 강사로서 부업을 하거나 뭐 그렇게 경제 활동을 할 때 아이다를 콕 집어서 교육을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라이센스 발급비, 연간 유지비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취미로 강사 따는 건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도 취미로 강사를 땄는데 현재는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다이빙 강사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과 쓸 수 없는 자격이 있는 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엔잡 시대에 부업으로라도 써먹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자는 거죠.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저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만두고 조금 마음이 편했던 게 강사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조금은 안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15년 동안 회사를 다녔으니 이제 프리다이빙 강사로 용돈을 벌면서 조금만 쉬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프리다이빙 강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단체는 강사 활동을 아예 못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핸드폰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갤럭시나 아이폰을 팔아야지 나 혼자 샤오미 팔면 팔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마케팅을 잘하시는 분들은 팔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갤럭시나 아이폰을 팔면 훨씬 더 잘 파시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강사 취득 방법인데요. 아이다 강사 과정을 기준으로 7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제한 수역 테스트가 있는데 제한 수역 테스트에는 스태틱이 4분, 다이나믹이 90m, 그리고 DNF, 높인 다이나믹이죠. 이게 5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 수역 테스트는 CWT 프리이머전 각각 40m에 갔다 오셔야 되고요. 25m 구조 후에 50m를 토잉하는 거, 그리고 15m 1분 대기하고 레스큐를 하는 거, 그리고 롱다이빙 30m CWT 1분 40초가 있고요. 롱다이빙 30m 프리이머전 2분 동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1분간 호흡을 하고 20m를 CWT로 다녀오는 인터벌을 5번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교수법 테스트 중에 이론 티칭 2레벨, 3레벨, 실습 티칭, 개방 수역의 2레벨, 3레벨, 제한 수역의 2레벨, 3레벨이 각각 있습니다. 이론 시험, 또 스페셜 PPT가 있는데요. 레벨 2에서 4레벨 통합으로 시험을 보는 게 있는데 90점이 넘어야 되고 강사 과정 이론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셜 PPT와 워드 자료 작성을 하고 발표를 하는 게 있습니다. 강사 과정의 취득 조건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정리해서 다시 한번 작성해 둘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프리다이빙 강사를 취득해야 하냐? 첫 번째로는 해외 센터는 되게 추천하지 않는 편이에요. 만약에 해외에 한 달 이상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해외에서 프리다이빙 강사를 취득하는 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프리다이빙 강사 요구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엄청 많습니다. 해외 센터에서 취득을 하게 됐을 때 7일 과정을 다 몰아서 하게 되는데 스케줄이 엄청 빡빡해지고 밤에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감기라도 걸려서 7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다시 강사 과정을 하러 한국에 왔다가 시간을 내서 해외로 돌아가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 강사 과정 취득 이후에 사후 관리를 해주는 센터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프리다이빙 강사를 취득하고 사후 관리가 중요한 건 커뮤니티와도 되게 관련이 있는데요. 강사를 취득하게 되면 아무리 내가 취미로 강사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강사들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는 경쟁자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속해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센터에서 프리다이빙 강사를 취득하고 국내로 돌아오면 국내에서는 그 센터가 운영하는 커뮤니티가 없을 수도 있고요. 국내 강사 트레이너 분들도 강사를 배출하고 나면 커뮤니티 안에 속해 있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생들이 이제 그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저한테 강사를 취득하신 분들이 저와 함께 다이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연습반도 아직도 참여하고 있고요. 등록된 잠수풀의 경우는 입장료를 내지 않게 도와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사 취득 이후에도 배울 게 많은 트레이너인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강사를 취득하시려는 목적에 맞춰서 프리다이빙 강사 트레이너 분들이 프리다이빙 스킬, 그리고 마케팅, 사진 촬영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주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의 경우는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다른 강사님들을 초빙해서 세션을 열어주거나 사진 촬영 세션, 아니면 모노핀, 그리고 세이프티 과정, 노핀 이런 것들을 강사 과정 이외에도 배울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기초부터 탄탄한 트레이너에게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실제로 최근 25년 10월에 강사 과정을 하며 겪었던 일인데요. 그분은 레벨 1부터 4까지 다른 분께 배우고 강사 과정을 저에게 배우러 오신 분이었어요. 강사 과정 전에 레벨 4까지 전혀 막히는 거 없이 어려움 없이 프리다이빙 레벨업을 진행을 했고 강사 과정도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었어요. 자신감도 되게 넘쳤었고요. 저도 그분을 보면서 쉽게 통과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강사 과정을 하면서 첫 번째 수업 때 제 앞에서 블랙아웃이 오더라고요. 첫 수업이다 보니까 뭔가 컨디션이 안 좋았나? 아니면 나랑 좀 어색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도 했지만 우선 몸에 힘이 너무 안 빠져서 덕다이빙과 힘 빼는 걸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수업 때도 약하게 LMC가 오더라고요. 이때부터 뭔가 다이빙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했죠. 모든 다이빙을 근접해서 봐주고 프리폴 자세와 다시 한번 덕다이빙 모든 자세들을 다시 설명해 줬어요. 세 번째 수업 때 또 블랙아웃이 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이빙 리뷰를 해보니까 호흡법을 잘못 배워서 과호흡을 하고 있었고 회복 호흡을 잘 못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과호흡을 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수치가 너무 낮아서 프리다이빙을 하는 동안 힘든 걸 느끼질 못했던 거죠. 그로 인해서 레벨 4까지 취득하면서 힘듦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되게 많았던 겁니다. 호흡법을 제가 처음부터 다시 알려줬고 그 이후엔 모든 과정을 진행하면서 블랙아웃과 LMC가 오지 않았어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 강사 후보생분이 강사 과정 끝날 때쯤에 이야기해준 내용은 지금까지 배운 다이빙이 너무 잘못돼 있었고 강사 과정을 하면서 점점 블랙아웃이나 LMC 이런 것들에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저와 강사 과정을 진행하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모르는 상태로 위험한 다이빙을 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더 되게 뿌듯하고 고맙고 성취감이 되게 들더라고요. 강사 과정은 꼭 세심하게 기초부터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배워야 됩니다.
결론으로 지금까지 강사 과정에 대한 현실, 장단점과 비용, 수익 구조, 또 어떤 사람에게 배워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장단점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강사 과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